미합 중국의 육군은 당신을 원한다. 이 강렬한 문구와 함께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는 남성의 모습, 대부분 한 번쯤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대전이나 미국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접했을 이 포스터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7년 미국이 병력 모집을 위해 제작했던 캠페인용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엉클샘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의 이미지와 문구는 병력 모집을 위한 선전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후 미국의 힘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국가적 상징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이 엉클샘이라는 인물은 대체 어떤 인물이며 어떻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엉클샘의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일화를 이야기해보기 위해서는 미영전쟁이 한창이던 18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독립을 선언한 지 고작 4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국가였는데, 이 당시 미국과 영국은 교역 제한과 영국의 미국 선박 강제 검열, 그리고 영토 확장 문제 등으로 인한 마찰을 빚어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일이었죠. 당시 뉴욕주 트로이에 살던 정육업자 사무엘 윌슨은 바로 이러한 물자 공급을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육류를 통조림에 넣어 미군에게 납품하고 있었는데, 그 통조림에는 미국산임을 의미하는 US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당연하게도 US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약자였으나 썰에 따르면 당시 군인들은 전쟁통의 소소한 농담거리를 낙으로 삼고 있었고, 이 US라는 글자에 대해서도 사무엘 윌슨의 별명인 엉클 샘, 즉 샘 삼촌이 보냈다는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담이 다른 군수품들의 US 글자에서도 사용되었고, 이후 농담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이 US를 엉클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엉클샘 농담은 19세기 내내 미국에 전해 내려오며 자리잡기 시작했고, 1차 대전 포스터의 진지한 모습과는 다르게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엉클샘은 우스꽝스럽고 다소 엉뚱해 보이는 인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엉클샘은 서서히 미국 대중들의 관념 속에서 미국의 마스코트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같은 엉클샘이 본격적으로 진중한 인물로서 미국 매체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유명한 시사만평가인 토머스 네스트가 엉클샘을 그리면서부터 였습니다. 네스트는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보편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공화당의 코끼리 그림을 탄생시킨 것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의 그림에서 엉클샘은 키가 크고 마른 모습에 진지하고 권위 있는 성격을 가진 나이든 백인 남성으로 줄곧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만평에서 엉클샘은 주로 미국 국기를 연상시키는 별과 줄무늬로 장식된 정장을 입고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징은 그가 연방정부와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란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스트가 엉클샘을 그리던 미국의 시대상은 미국이 둘로 나뉘었던 남북전쟁을 거치고 한참 국가 재건을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스트는 지속적으로 그의 만화에서 엉클샘을 미국을 대표하는 권위자로 그리며 그를 통해 미국의 가치와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진중한 모습의 엉클샘은 미국 대중들로 하여금 캐릭터 속에서 국가의 단결과 강인함을 느끼도록 하였고, 19세기 후반이 되어 엉클샘은 어느새 의인화된 미국으로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엉클샘의 이미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특히나 해외에서는 미국의 팽창주의적인 대정책을 풍자하는데 주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미국 스페인 전쟁 당시를 표현한 그림인데, 그림 속에서 엉클샘은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을 한 채 쿠바를 강탈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그림에서는 입을 벌린 채 쿠바를 집어삼키려는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토머스 네스트가 엉클샘의 시각적인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엉클샘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박히게 만든 이미지를 창조한 인물은 단연코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플래그란 인물이 오늘날까지 누구나 한 번쯤 봤던 그림인 제1차 세계대전의 병력 모집 포스터를 그렸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엉클샘이 플래그와 더욱 연관된 이유는 그가 엉클샘 포스터를 그릴 때 바로 자신의 얼굴을 참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정확한 표정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얼굴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본인의 강렬하고 진중한 표정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또한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니었지만, 사실 이 포스터는 영국의 병력 모집 포스터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미 영국은 유사한 구도의 포스터를 3년 전부터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진중한 표정과 함께 손가락으로 보는 이를 가리키는 모습은 이 같은 영국의 포스터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렇게 본인의 얼굴과 해외 포스터들을 참고하여 완성된 이 I want you for US Army 라는 포스터는 엉클샘이 상대를 직접 응시하는 눈빛과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국가와 개인 간의 연결고리를 느끼도록 하며, 마치 정부가 개인에게 직접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I want you for US Army라는 표현을 한국어로 직역해보면 나는 미국 육군을 위해서 당신을 원한다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직설적으로 느껴지며 때로는 압박감도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용어로 다져진 저의 영어 실력으로는 이 원하다 라는 의미의 want가 왜 직설적으로 느껴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국제관계나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처럼 직역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 이럴 때는 스픽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스픽을 통해서 AI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난해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손쉽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나만의 시나리오 기능을 통해 바로바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I'm curious why the expression I want for the US Army feels somewhat forceful. It sounds strong because it shows a big wish. How can you say it nicer? 이처럼 영어에서 I want라는 표현은 한국어의 원하다보다 더욱 강하게 의미되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서는 would like나 prefer를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말한 모든 문장을 실시간으로 교정해주고 어색한 표현을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러운 건지 자세한 피드백을 전달해줍니다. 게다가 이러한 질문을 마친 뒤엔 일상이나 특정 주제에 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어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음에도 회화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픽에서 마침 바로 지금 9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늦기 전에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가 끝나기까지 이제 약 100일이 남았는데요. 2024년의 영어 목표 아직 이룰 수 있으니 함께 도전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아무튼 엉클샘 포스터는 이 강렬한 I want you 문구와 사파를 통해 당시 미국 대중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히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수많은 미국 청년들이 군대에 전입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 속 강렬한 엉클샘의 모습은 과거 우스꽝스러운 초기 이미지나 키 크고 마른 19세기 후반의 이미지를 모두 압도해버렸고 향후의 미국 대중문화 속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대대적으로 활용되어 나갔습니다. 결국 1차 대전 시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 포스터는 2차 대전 시기에 재사용되기에 이르렀죠. 특히나 양차 대전 시기 영국과 같은 편에서 함께 싸웠던 미국은 영국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존 불과도 콜라보되거나 만평에서 함께 등장하는 등 국가 간의 협력이나 갈등의 도구로서 엉클샘을 자주 활용하였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이미 미국 문화에 너무 깊이 뿌려박혀 있어서 거의 미국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으며 또한 단순하고 1차원적인 캐릭터가 아닌 미국 대정책의 명과함을 모두 상징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엉클샘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을 촉진하는 데 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이민자나 소수민족을 주변화하거나 악마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엉클샘은 토착적이고 미국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즉 주로 앵글로색슨 백인이나 개신교도들을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간주하는 데 활용되었고 다른 인종, 심지어 비주류 백인들도 의심의 대상이 되거나 적대적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엉클샘의 배타적 활용은 많은 이들에게 엉클샘이 지배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외부인이나 국가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미국의 핵심 가치인 포용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활용은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했던 냉전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엉클샘 특유의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비판적인 대내 세력들의 풍자도구로도 활용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베트남전 당시 엉클샘은 사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로 묘사되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국내외 대중들의 점점 커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엉클샘이 미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란 데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엉클샘 자체가 19세기 초반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되어 미영전쟁, 남북전쟁, 재건시대, 그리고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과 변화를 거쳐온 결과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단순한 인물에서 벗어나 미국의 명과함을 동시에 반영하는 복잡한 상징으로 진화한 엉클샘은 대중문화에서부터 정치적 담론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국가의 힘과 단결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아이콘으로, 때로는 미국의 정책이나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도구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엉클샘은 미국적 가치의 강점과 모순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엉클샘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미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엉클샘 특유의 별과 줄무늬가 장식된 복장은 어느 나라 그 누가 보더라도 곧바로 미국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미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으로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